홍콩이 난리가 난 이유. 2019년 여름 홍콩이 범죄인 송환법 때문에 떠들썩합니다. 이 송환법을 제정하려고 홍콩 정부와 입법을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 간에 커다란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범죄인 송환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? 쉽게 말해서 홍콩 사회에서 일어난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로 데리고 갈 수 있게 하는 법으로서 중국이 요구하면 그 용의자를 넘겨줘야 하는 법안입니다. 이게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 범죄인 송환법은 홍콩 내에 있는 반중 인사를 처벌하고 친중파가 정권을 장악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, 즉 범죄인은 사법부의 판단하에 사법부가 심사해야 하지만 이 송환법 하에서는 사법부의 심사 없이 행정부만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삼권 분리 정신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. 자, 여기 송환법 제정의 배경이 됐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소위 찬퉁카이 살인 사건인데요. 2018년도 찬퉁카이라는 홍콩 사람이 자신의 애인을 대만의 한 여관에서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. 이때 대만 정부가 홍콩 정부에 찬퉁카이의 체포를 부탁했지만 두 나라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혐의자를 범행 지역인 대만으로 송환할 수 없었던 겁니다. 이것은 범죄인 인도 조약 미체결 문제도 있었지만 홍콩은 홍콩 내부에서 일어난 범죄만 처벌할 수 있는 속지주의 법률을 채택하고 있어서 홍콩 외부인 대만에서 일어난 찬퉁카이의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. 단지 그의 여자친구의 돈을 훔쳤기에 절도죄와 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작 29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. 이 사건이 있은 뒤 범죄인 인도 조약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. 최근까지 홍콩 시민 약 200만 명이니 300만 명이니 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고 하는데요. 홍콩 시민이 전체 700만 명 정도라 생각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홍콩 시민들이 송환법을 반대하게 된 이유를 알아볼까요? 현재까지 홍콩은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. 위의 사건으로 알 수 있듯이 송환법의 본래 취지는 나쁘다고 할 수 없겠죠. 그러나 홍콩 시민들은 이 법이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는 악마의 도구로 이용될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. 한 예로 홍콩 툭러완 서점의 점주와 직원 5명이 실종된 사건이 그것입니다. 서점 점주가 해당 연도 10월에 중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곧 반체제 인사로 잡히게 되고 다음 연도 6월이 돼서야 홍콩으로 돌아가게 되며 여기서 그간의 사건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실종됐던 직원 중 한 명은 홍콩에서 체포된 뒤에 종족을 감춰버리고 맙니다.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고 홍콩 시민은 중국이 홍콩 시민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. 그럼 홍콩이 어떤 과정을 통해 지금의 체제가 되었을까요? 아편 전쟁이 끝난 뒤 지금의 중국은 영국과 난징 조약을 맺고 1842년부터 약 150년 이상 홍콩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에 두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97년 7월 1일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게 됩니다. 반환받은 중국은 홍콩을 공산하지 않고 민주주의 체제 그대로 두겠다는 일국양제를 선언했습니다. 일국양제란 한 나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시에 공존시키겠다는 말입니다. 이번 홍콩의 범죄인 송환법은 홍콩 시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어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수백만의 홍콩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의미로 매일 모여 규탄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더불어 50년 동안 자치권을 보장받고
그동안 자유의 맛을 본 홍콩 젊은 사람들이 홍콩의 중국 흡수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. 일단 이 문제는 홍콩과 중국, 그리고 영국의 역사와 이념이 매우 복잡하게 뒤엉킨 문제입니다. 첫째도, 둘째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평화롭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스토리필드였습니다.